영국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내국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아닙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솔직히 잘 믿기지 않습니다. 한때는 영어면 세상 어디서든 통한다고 말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영국의 10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 때문도 아니고 취업을 위한 준비도 아닙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또래 문화 속 대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만큼 지금 영국 사회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K-팝 유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이 솔직히 조금 낯설어요. 영국은 오랫동안 영어면 충분하다는 나라였습니다. 외국어는 선택이었고 굳이 잘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요즘 영국 10대들을 보고 있으면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진 느낌입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선택했어요. 이건 영국에선 꽤 큰 변화입니다. 런던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가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뭔가 다릅니다. 영어 사이사이로 낯선 단어들이 섞여 나오죠. 대박, 진짜 오빠. 처음엔 그냥 유행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진짜 대박이더라. 친구가 맞장구 칩니다. 나도 봤어. 근데 자막 없이 보니까 더 재밌던데. 자막 없이요? 내 옆 친구가 깜짝 놀라 물어봅니다. 친구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요즘 한국어 배우고 있거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한 교사가 말합니다. 요즘 애들이 한국어 배우는 거 아세요? 다른 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반도 그래요.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따라 하더라고요. 세 번째 교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방과 후 한국어 동아리 만들어 달라고 청원까지 들어왔어요. 네 번째 교사가 한숨을 쉽니다. 우리 때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였는데 말이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죠. 영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말입니다. 맨체스터, 버밍엄, 에든버러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10대들이 한국어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한 부모는 딸의 방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한글 자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숙제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물어봤더니 딸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는 말에 부모는 더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영국인데 왜 한국어가 필요하죠? 하지만 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였죠. 딸이 계속 말합니다.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한국어 모르면 요즘 대화에 못 끼어요. 친구들이 다 배우고 있거든요. 부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가요? 다음 날 학부모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죠. 자기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학교도, 부모도요. 그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제 영국 사회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어폰을 낀 10대들이 보입니다. 무슨 노래를 듣는지 살짝 들리는데요. 영어가 아닙니다. 한국어 노래였어요. 서점에 가면 한국어 학습서 코너가 따로 생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없던 코너였죠. 그런데 지금은 책이 계속 팔려나갑니다. 이건 분명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낯선 풍경, 런던과 맨체스터, 그리고 작은 도시들까지 교실에서 들리는 대화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국어 단어가 튀어나와요. 아, 진짜요? 대박이다. 설명도 없습니다. 다들 알아듣는다는 전제예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면 대화 흐름을 놓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솔직히 이게 영국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고등학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앉은 5명의 학생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 남학생이 말합니다. 어제 그거 봤어? 친구가 묻습니다. 뭐? 남학생이 대답합니다. 그 새로운 거. 친구가 또 묻습니다. 아, 그거? 진짜 재밌더라. 옆에 앉은 여학생이 끼어듭니다. 나도 봤는데 마지막 장면 완전 대박 아니었어?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정.
진짜 소름 돋았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새로 전학 온 아이였죠. 대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옆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쟤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인데 너 안 봐? 전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그럼 대화 못 따라갈 텐데? 요즘 애들 다 그거 보거든. 전학생은 당황했습니다. 영국 학교인데 한국 드라마를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한다니요. 다음 날부터 그 학생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느껴졌거든요. 교사들도 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 영어 교사가 수업 중에 경험한 일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거 한국 드라마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교사가 되묻습니다. 무슨 드라마인데? 학생이 한국 드라마 제목을 말합니다. 그러자 반 학생 절반이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아, 그거 맞아. 비슷해. 교사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교사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셰익스피어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잘 알아요. 동료 교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반도 그래요. 문학 시간에 한국 소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또 다른 교사가 한숨을 쉽니다. 이제 수업 준비할 때 한국 문화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방과 후 도서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조용히 숙제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한쪽 구석에 모여 앉은 학생들이 뭔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글이었어요. 자모를 연습하고 있었죠. 사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니?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네,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고 있어요. 사서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학생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우리끼리 모여서 배워요. 유튜브 보고요. 사서 선생님은 놀랐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모여서 배운다니요. 이런 열정은 처음 봤어요.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보입니다. 한국어 스터디 모집,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초보자 환영, 이런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한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들이 모이는 회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교장이 말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국어 정규 과목으로 넣어달라고 청원했어요. 다른 교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학부모들도 찬성하더라고요. 세 번째 교장이 말합니다. 이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 교육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어가 있다는 것을요. 영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이유,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문화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어요. 왜 한국어인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조사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를 잠깐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언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교육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육정책 담당자, 언어학자, 청소년 문화 전문가들이었죠. 한 담당자가 보고서를 펼칩니다. 지난 1년간 한국어 학습자 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13살에서 16살 사이가 가장 많아요. 옆에 앉은 전문가가 묻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은요? 담당자가 고개를 쳤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학습 지속률이 80%가 넘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80%요? 그건 정말 높은 수치였어요. 보통 외국어 학습은 시작한 사람의 절반도 석 달을 못 채웁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어요. 시작하면 계속했습니다. 언어학자가 말합니다. 이건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국 학생들은 외국어 학습에 소극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는 예외네요. 다른 전문가가 덧붙입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부는 전국 50개 학교를 선정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한 15살 여학생이 말합니다. 저는 K-팝 때문에 시작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친구들이랑 온라인으로 대화해요. 조사관이 묻습니다. 계속 배울 생각이니? 여학생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한국에 가고 싶거든요. 14살 남학생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조사관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한다고요? 남학생이 웃으며 말합니다. 네. 가끔 영어 단어보다 한국어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이런 답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은 점점 더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있었어요. 런던의 한 공립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학생들을 관찰했어요. 한 테이블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다들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조사관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왜 배우니?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친구들이랑 더 잘 통하려고요. 다른 학생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영어만 쓸 때랑은 다른 느낌이요. 조사관이 또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학생들이 웃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성적도 오히려 좋아졌거든요. 이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부는 성적 데이터도 분석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전체 평균 성적이 올랐어요. 특히 언어 영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가 분석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학습 능력 자체가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의식이 생겼어요. 뭔가에 집중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정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도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의실에서 한 관계자가 말합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처럼 한국어도 정규 교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동의합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있고요. 교육적 가치도 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한 관계자가 우려를 표합니다. 교사는 어떻게 확보하죠?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데요. 담당자가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만들어야죠. 영국 정부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시대 변화를 인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가 주목한 이유. 이 현상은 학계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저명한 대학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이 현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한국어는 배우는 과정이 재밌다. 참고 외우는 언어가 아니라 배우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언어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즉시 연결되는 언어라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이었습니다. 교수 한 명이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국 청소년들의 자발적 언어 학습이요. 이건 지난 50년간 없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K-팝 열풍 때문 아닌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그게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 K-팝만이 이유였다면요. 노래 가사 몇 개 외우는 걸로 끝났을 겁니다. 다른 학생이 묻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교수가 화면을 넘깁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예요. 학생들은 한국어 문법 구조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존댓말 체계, 조사 사용법, 어순 같은 것들이요. 영어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연구팀은 100명의 학생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한 16살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처음엔 노래 가사 이해하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한국어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연구원이 묻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니? 학생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존댓말이요. 영어는 그냥 유나 미스터만 붙이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말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처음엔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답변이 계속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패턴을 발견했어요. 케임브리지 연구팀은 다른 대학들과도 협력했습니다. 옥스퍼드, 런던 대학교와 함께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어요.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왜 한국어인가? 옥스퍼드의 한 심리학자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습 동기가 매우 독특해요. 보통 외국어는 시험이나 취업 때문에 배우죠. 근데 한국어는 달라요. 소통하고 싶어서 배웁니다. 실제로 쓸 곳이 있으니까요.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했습니다. 영국 10대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공간들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 평균 5만 건 이상의 한국어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어요.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을 나누고 있고요. 이건 언어가 완전히 내재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케임브리지는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와 비학습자를 비교한 거예요. 같은 문제를 줬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점수가 평균 20% 높았어요. 특히 다각도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교수가 분석합니다.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배우면서 뇌가 유연해진 겁니다.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언어 하나 더 아는 게 아닙니다. 연구팀은 학부모들도 인터뷰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전에는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아들이 한국어 공부하면서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게임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 대학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케임브리지 연구팀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자발적 언어 학습이 가져온 청소년 변화.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한국어는 영국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한 성장의 수단입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학자들이 인정했어요. 이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요. 위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래서 올라오는 학습이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어가 있다는 사실을요. 행동이 바뀐 아이들, 정부가 가장 놀란 부분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던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운영한 여러 학교의 교사들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언어 하나가 아이들의 태도와 자기인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맨체스터의 한 중학교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에는 문지아로 낙인 찍힌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15살이었죠. 수업 시간에 자고 숙제는 안 하고 친구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교사들은 포기 상태였어요. 그런 톰이 어느 날 한국어 동아리에 나타났습니다. 담당 교사는 깜짝 놀랐어요. 톰, 네가 여기 왜 왔니? 톰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냥요. 친구가 오라고 해서요. 교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마 오늘만 나오고 말겠지. 하지만 예상이 빗나갔어요. 톰은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톰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교사가 물었습니다. 톰, 한국어가 그렇게 재밌니? 톰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뭔가 잘하는 걸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사는 울컥했습니다. 톰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과목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톰,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니? 톰이 대답합니다. 한국어 배우려면 성적 올려야 해요. 나중에 한국 대학 가고 싶거든요. 담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학교 그만두겠다던 아이가 대학을 이야기하다니요. 범인검의 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정학을 받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제이크였습니다. 17살이었죠. 복학 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사들은 제이크를 퇴학시킬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상담 교사가 제안했어요. 한국어 동아리 한번 가보는 게 어떠니? 거기 애들은 너랑 다를 거야. 제이크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어요? 그게 뭐가 달라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마지못해 동아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 아이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줬습니다. 제이크는 처음으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학생이 제이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한국어 처음이지? 내가 기초부터 알려줄게. 제이크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제이크는 변했습니다. 폭력은 사라졌어요. 대신 한국어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6달 후 제이크는 모범생이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이크를 불렀어요. 제이크, 네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무엇이 너를 바꿨니? 제이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한국어요. 그리고 그걸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요. 처음으로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육부는 이런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한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섰습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사회는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스스로 선택한 언어는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요. 시니어들이 보는 방송까지 움직였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젊은 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TV와 스카이뉴스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사들이 이 현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까지 요즘 애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를 진지하게 보게 된 겁니다. 한 패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신호다. 꽤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저녁 8시 ITV 메인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영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어 학습 열풍인데요. 화면이 바뀝니다. 학교 복도를 걷는 학생들이 보여요. 자막이 깔립니다. 영국 10대 왜 한국어에 빠졌나? 리포터가 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한국어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친구들이랑 소통하려고요. 요즘 다들 배우거든요. 리포터가 또 묻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학생이 웃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보셨는데요. 지금은 응원해주세요. 화면은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앵커 옆에 전문가 패널이 앉아 있었어요. 교육학 교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학부모 대표였습니다. 앵커가 교수에게 묻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지난 50년간 영국 청소년들은 외국어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는 다릅니다. 스스로 찾아서 배우고 있어요. 문화평론가가 끼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 딸도 그래요. 한국어 배운 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뭔가 특별한 걸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스카이뉴스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세대 영국의 미래였어요. 이 프로그램은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어요.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왔어요. 손녀가 한국어를 배운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손녀가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졌거든요. 다른 할아버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손자가 한국어로 편지를 써줬어요. 물론 읽을 순 없었지만요. 그래도 기뻤습니다. 손자가 뭔가에 열정을 가진 게 보여서요. BBC 라디오 토크쇼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청취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한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어 배우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친구들이랑 어울려요. 한국어 스터디 모임도 만들었고요. 진행자가 묻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처음엔 걱정했죠. 또 일시적인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1년 넘게 계속하는 걸 보니까요. 이건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청취자도 전화했습니다. 저는 교사인데요. 요즘 학생들 보면 신기해요. 예전엔 외국어 수업 시간에 다들 지루해했거든요. 근데 한국어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그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교사가 대답합니다. 긍정적이에요. 아이들이 학습에 동기를 가지게 됐거든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요. 이건 교사로서 정말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채널4의 다큐멘터리도 화제가 됐습니다. 제작진이 6개월간 학생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변화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15살 소년이 할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읽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할머니가 서툴게 따라합니다. 손자가 박수를 칩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가 웃습니다. 너 덕분에 나도 배우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감동적이다. 세대 간 소통이 언어로 이루어지다니. 요즘 애들이 대단하다.
저녁 뉴스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적 현상입니다. 영국 사회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위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겁니다. 다른 패널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계화의 새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어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요.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세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방송들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도 식지 않았어요. 이제 한국어는 영국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됐습니다.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세대가 주목하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꿈꾸는 영국 아이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해외를 꿈꿉니다. 그 목적지가 미국도 프랑스도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드라마, 음악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람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아이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멀리 있지만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진다. 이건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출국장에 10대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는 여권과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죠. 한 16살 소녀가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딸을 꼭 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많이 배워와. 아버지가 묻습니다. 혼자 갈 수 있겠니? 딸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어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만날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는 놀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딸은 집 밖에 나가기 싫어했거든요. 해외여행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한국에 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한국어가 우리 딸을 이렇게 바꿔놨네요. 맨체스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국 유학 설명회였어요. 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명도 넘었어요. 담당 교사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유학 상담사가 앞에 섰습니다. 한국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랍네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담사가 계속 묻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 있는 사람, 3분의 1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사람, 거의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대학은 들어가기 어렵나요? 상담사가 대답합니다. 한국어 실력이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학생이 또 묻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요? 영국으로 돌아와도 한국어 할 줄 아는 건 큰 장점이에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꿈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에든버러에 사는 17살 제임스의 이야기입니다. 제임스는 1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는 것이었죠. 부모에게 처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서울대라고. 그게 어디 있는 대학인데. 제임스가 설명합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이에요. 영국으로 치면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곳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어렵지 않니?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임스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 원서를 넣었어요. 몇 달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제임스가 부모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합격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부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버밍엄의 한 여학생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엠마였어요. 엠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게임 회사였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나중에 한국 가서 게임 만들 거야. 친구들이 웃었어요. 너 게임이나 잘하니? 엠마가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어요. 코딩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요.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엠마는 정말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과 후에는 코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게임 개발자들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엠마는 한국 게임 회사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서류를 냈어요.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이었어요.
면접관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나요? 엠마가 한국어로 대답합니다.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놀랐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엠마가 웃습니다. 혼자 공부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엠마는 부모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번 여름 한국 갈 수 있어요. 인턴으로 뽑혔어요. 부모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목표였고 실현 가능한 미래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변화다. 영국 10대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언어가 그들에게 연결감을 줬기 때문이에요. 세계와 이어지는 다른 방식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국인으로서 이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이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2년 후 영국 교육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와 같은 지위를 준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한국어가 이제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됩니다. 이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입니까? 장관이 대답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른 기자가 또 묻습니다. 교사 확보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장관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발표는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학부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현실을 인정했네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교사들도 환영했습니다. 한 교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학생들이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걸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 아닐까요? 런던의 한 중학교에서 첫 정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30명 정원에 50명이 신청했습니다. 추첨으로 선발해야 했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교사였어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게 돼서 기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썼어요. 이게 한글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죠.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미 기본은 알아요. 혼자 공부했거든요.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재밌겠네요. 이미 아는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교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선생님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 수업 정말 기다렸어요. 1년 동안 혼자 공부했는데요.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선생님이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열정이 보여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어과가 신설됐어요. 입학 정원은 20명이었습니다. 지원자는 100명이 넘었어요. 학과장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경쟁률은 처음 봅니다. 학생들이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다른 교수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동기가 남다릅니다. 취업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관심이 있어서 배우려는 겁니다.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교수가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교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여러 한국 기업들이 우리 졸업생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영국 전역의 도서관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 책 코너가 확대됐어요. 예전에는 선반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한 섹션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사서가 말합니다. 한국어 책 대출률이 프랑스어를 넘었어요.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서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어요. 서점 주인이 놀라워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어 책은 주문도 안 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재고를 채워야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해졌습니다.
영국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회원 수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회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1년 전 한국어 시작했을 때만 해도 혼자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안 배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친구들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정말 신기한 변화예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한국어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또 다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예요.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이뤄냈어요. 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세계를 향해 문을 연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교과서에 나와서도 아니었고요. 그저 자신들이 원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영국 사회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영국의 일부가 됐어요. 거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들립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을 우리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보도와 공개 자료, 교육 통계와 인터뷰 사례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재구성한 각색 콘텐츠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대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 부탁드려요.